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3 학부모이신 백세경 선생님이 오랜만에 패널로 참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는데요. 선행은 이미 고2 수준까지 했어요. 근데 학원 다니는 과목 점수는 95점 이상. 그런데 시험 2주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관리를 더 세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관리를 반대로 한다는 게 그러면 그냥 두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전 그게 더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두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백세경 선생님. 그냥 두면 더 나빠진다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애를 더 잡으세요. 근데 오늘 이 학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왜 그게 독이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연부터 좀 들어볼게요. 박사님, 저희 아이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아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중2 여자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선행을 꾸준히 해와서 지금도 학원 다니는 과목은 95점 이상이에요. 근데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50점대가 나오고 기말고사 때는 도덕이랑 한문은 아예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핸드폰이랑 패드 보고 친구 만나고 댄스 동아리 가고 시험 2주 전쯤 돼야 그때부터 몰아서 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아이 태도예요. 학원도 자주 지각하고 교재도 잃어버리는데 찾으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태도예요. 제가 너 왜 공부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인문계 갈 건데 중학교 성적이 왜 필요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나쁜 아이가 아닌데 놀더라도 할 건 하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세경 선생님, 중학생을 둔 어머니로서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 진짜 주변 얘기 같아요. 이제 학원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제 아이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학원을 끊자고 하면 또 싫다고 하고, 그 답답함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박사님, 이 아이도 결국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의지 문제. 의지 문제 아닙니다. 이 아이 마음속엔 사실 아주 깊은 억울함이 있어요. 얘가 억울해요. 이 아이가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 남들 다 놀 때도 공부했거든요. 지금 저랑 같이 노는 애들은 그때 실컷 놀았던 애들이에요. 저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2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를 혼내거나 다그치면 정말 안 되겠다. 바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말이 사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선행, 학원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놀 차례다. 이런 감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아이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근데 박사님, 전 솔직히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손을 놓을까봐 너무 걱정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엄마들은 그 걱정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자기만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는 늘 남이 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처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친구, 댄스 동아리, 외모 가꾸기, 그런 건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한테 너 공부해야지 이런 말은 네가 처음으로 선택한 네 거, 그거 다 내려놔, 그거 그만해,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요, 박사님.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더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숙제도 조금 챙겨주고 정과목 관리해주는 학원도 보내보고 이제 그러면 성적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동기도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요? 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만 더 관리하면 된다.
여기서 관리를 멈추면 더 나빠진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아이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관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박사님, 그게 무슨 차이예요? 자, 이 아이는 학원에서 떠먹여주는 공부는 해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혼자 앉아서 교과서 펴고 시작하는 그 공부, 그거 얘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한테 관리를 더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있게 생겨서 재밌는데 그런 애한텐 압박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공부에서 더 멀어져요.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얘한테 얘 학원 숙제는 해가야 되지 않겠니? 그거라도 해가자 이렇게 꼬셔서 줌으로 3번 정도 제가 만나서 숙제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숙제 마무리됐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자기 마음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 방향을 천정을 향해서 휙 돌려놓더라고요. 그럼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그럼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공부한 거 확인은 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이제 이 줌으로 하는 코칭을 멈췄었어요. 멈추셨다고요? 근데 박사님,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을 놔두면 그냥 한 달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제 초조한데 정말 그냥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불안함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억지로 더 밀어붙이면 얘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멈추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때 새로 이제 코칭을 이제 재개하면서 코칭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체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보통 학습 코칭이라고 하면 이제 공부 방법 알려주고 스케줄 짜주고 이제 그거를 달성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박사님은 좀 많이 다르게 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공부를 시키거나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해 본 적 없는 아이가 혼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박사님, 얘가 이제 다시 코칭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잘 따라주던가요? 처음에 한두 번은 잠들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막 엄마가 깨워야 됐고 그랬는데 그리고 얼굴도 제대로 좀 안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교과서 읽히면서 공부를 이제 하는 거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밌어지니까 얘가 차차 변해가더라고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제 재밌다고 느끼면서 아이가 변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 건지 조금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세계사 공부하고 있었는데 교과서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은광을 발견하게 돼서 많은 은이 스페인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렇게 설명은 안 해요. 대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은이 그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 얘가 모르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요. 지난 시간에 너 명나라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 명나라에서는 뭘 화폐로 썼지?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순간 아이 표정이 바뀌어요. 따로따로 외웠던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명나라에서 은을 화폐로 썼는데 그 은이 맞아요. 라틴 아메리카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하고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 발견하는 시기가 같은 시기일까 아닐까? 같은 시대예요. 이렇게 해서 암기가 이해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이제 보통 그냥 외웠던 내용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재상제가 뭔지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뭐 재상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바로 설명을 안 하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한테. 너네 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담임 선생님이 황제라면 반장은 뭘까? 아, 그럼 반장이 재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비슷해. 그런데 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직접 다 시키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나라에 재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황제가 직접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황제한테 권력이 집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진짜 공부예요. 단순히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재상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박사님, 근데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게 만들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근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시험 범위를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성적이 이러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아, 그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무조건 빨리 외우게 해도 결국 잊어버리면 또 외워야 돼요. 시험 전에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건 오래 가지만 그냥 외운 건 금방 사라지고요. 시험 문제 꼬여서 나오면 외우기만 하면 헷갈려 해요. 근데 이해하면 원리를 알아서 꼬인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다음번엔 혼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게 이 코칭의 목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른 과목들도 많잖아요. 챙겨줘야 될 과목들이. 그래서 이 학생도 도덕이랑 학문 아예 공부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챙겼어요. 예. 한문은 이제 매번 외운 거 시험도 봐줬고, 도덕은 뭐 역사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서 교과서 혼자 읽고 각 문단별로 네가 중요한 게 뭔지 요약해보고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까지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줘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이든 방식은 다 똑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과정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은 진짜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코칭하는 모든 아이들한테 그 능력을 키워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논술학원을 보내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고 믿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평소 공부하는 방식 안에서 길러져야 하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AI 시대에 아이들한테 길러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AI가 요약해주고 검색해서 답을 알려주는 이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연결하고 판단하는 힘, 그건 AI가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A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능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결국 AI한테 지배당하고 살아야 돼요. 박사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이제 개입의 질이 다르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제로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얘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줌을 켜도 천정으로 이렇게 돌려뒀던 애가 나중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고 저한테 자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뀐 게 있고, 그건 이제 저하고의 관계에서의 태도죠. 공부를 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거나 포기했었는데 얘가 그걸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봤다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공부한 세계사, 그걸 이제 스토리처럼 해갖고 학교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혁명, 그게 일이 일어난 순서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자, 네가 이걸 스토리로 만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당장 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쫙 해준 거예요. 친구들한테요? 공부 내용을요? 네. 이 아이가 공부하는 가장 큰 동력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의 그 욕구를 아주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이미 그걸 자기 걸로 다 만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얘한테는 역시 너는 공부도 잘해 라는 그 친구들의 반응, 너는 댄스도 잘해, 공부도 잘해, 얼굴도 예뻐, 막 이러는 친구들의 그 반응이 다시 또 공부 동기로 돌아와서 계속 잘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0점대였던 역사가 91점으로 올랐는데 저는 여기서 점수보다 더 값진 게 생겼다고 봐요. 점수보다 더 값진 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잖아요.
얘가 이제 그 감을 한번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코칭 3개월 동안 일어난 진짜 변화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제 해주시는 게 단순히 공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닌 거네요. 네, 저는 공부를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위즈덤 센터 공부망 학습 코칭이 조금 특별한 이유라고 할까요? 박사님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이 학생만의 특별한 케이스인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 정말 많아요. 선행도 많이 했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데 혼자 하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시키고 더 관리해서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관리의 양이 아니라 개입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의 질. 그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본 건지 그게 일단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구분이 안 되신 채로 더 시키는 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위즈덤 센터에서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링크 남겨드릴게요. 아이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